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준동사 중에서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준동사가 뭐냐면, 이 준동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문법풀이 29번째 영상에서도 했었는데요. 이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의 역할, 기능은 하지만 동사의 의미를 가지지만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게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준동사의 종류에는 부정사도 있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분사도 있고 좀 더 나중에 알아볼 동명사도 있습니다. 이 준동사가 쓰이는 이유는 한 문장의 동사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사는 주어의 활동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문장의 주어, 주인공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어의 짝꿍인 동사도 딱 하나만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은 동사의 의미를 한 개 이상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가 쓰였으니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의미와 기능을 하는 이 준동사를 써야 하는 거죠. 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이니까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부정사는 상황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 시간에 알아볼 분사는 형용사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부터 알아볼 분사, 이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뉩니다. 이 분사의 영어 이름은 participle. 이 participle, 이 단어의 어원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각각 뜻은 부분과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지냐 하면은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형용사의 의미, 그 각각의 부분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이 participle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다가 participle 이렇게 정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자로 해서 나눌 분, 이렇게 형용사와 동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미를 각각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분사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봤고요. 이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준동사 중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정사, 이 부정사는 동사를 변형시켜서 준동사로 만든 거였어요. 이 부정사 중에서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변형시켜서 준동사로 만든 거고요. 이 분사는 어떻게 변형을 했냐 하면은, 먼저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현재 분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의 모습은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모습이 이제 과거 분사의 모습이 되는데요. 항상 ed만 붙이는 게 아니고 불규칙 동사는 좀 더 다르게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과거 분사로도 변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법풀이 24번째에서 28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든 이 분사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형용사라는 품사, 어떤 역할을 했었죠? 문법풀이 2번째 영상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사도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분사는 준동사니까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사는 동사의 의미를 지니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이런 말을 듣게 되실 텐데요. 이 서술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냥 동사 의미예요. 무언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동사였잖아요. 서술도 어떤 거를 이제 막 묘사하고 표현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의 동사 의미입니다. 결국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는 하나의 준동사고, 그 준동사 중에서는 이렇게 분사가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사의 종류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거를 이제 단어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뛰고 있는 강아지 또는 부러진 나무,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강아지는 영어로 a dog, 그리고 나무는 영어로 a tree,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가 뛰고 있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뛰고 있는 강아지, 뛰는 강아지,
뛰다라는 동사 단어가 필요하겠죠. 이 단어에는 run 이게 있습니다. 이 run을 가지고 이제 분사로 바꿔서 변형해서 이제 강아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강아지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run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 running dog 이런 식으로 뛰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부러진 나무는 명사고 그 나무를 꾸며줄 부러지다라는 동사 의미가 필요합니다. 부러뜨리다라는 동사 단어에는 break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과거 분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어로 하나로 완성시켜 버리면은 a broken tre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제 동사를 변형시켜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면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네, 이게 바로 분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run은 현재 분사로 만들고 break는 과거 분사로 만드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에 맞춰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각각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만드는 건데요. 먼저 이제 뛰는 강아지가 뛰고 있는 거죠. 강아지가 뛰고 있는 그 능동적인 스스로 하고 있는 그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나무는 스스로 부러뜨린 건가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부러진 거죠. 사람이 부러뜨리거나 태풍이 와서 부러지거나. 네, 그래서 나무는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부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동 의미를 표현할 때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언제 현재 분사가 사용되고 언제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재 분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I am eating. 나는 먹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 시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I saw him dancing 이라는 문장. 나는 봤다. 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봤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건 하나의 오형식 문장이죠. 이 오형식 문장 안에서 이 댄스에다가 ing를 붙인 이 현재 분사는 오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이렇게 지각 동사가 사용된 오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am, 이 am 비동사죠. 비동사인데 이 문장 안에서 딱히 뜻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동사 또는 연결동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인 I, 내가 eating, 먹고 있는 중인 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비동사가 가운데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동사, am이 이미 사용이 됐잖아요. 동사가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eating, 먹고 있는 그 동사의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동사가 이미 사용됐으니까 준동사가 와야 했고 그 중에서 현재 분사가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I saw, 내가 본 거예요. 과거에 봤어요. 어떤 거를? him, 그가 dancing, 춤을 추고 있던 것을 본 거예요. 이 문장에서도 saw, 봤다라는 동사가 이미 사용이 됐죠. 이 동사가 이미 사용이 됐는데 dance, 춤추다라는 동사 의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가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그가 이제 춤을 추고 있던 그 상황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준동사인 분사가 왔고 또 그 과거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이었던 그가 춤을 추고 있던 것을 봤으니까 그 진행 중인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가 사용된 문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I have been there.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완료 시제를 표현할 때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he is cared by her. 그는 그녀에 의해서 돌봐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은 그 남자가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에 의해서 돌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능동의 문장이 아니라 수동적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동태라고 하죠.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I have been there. I 주어, have 동사, 그리고 been 이제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쓰였고요. there, 거기에 라는 부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I, 주어, have, 동사, 조동사예요. 이 have는 이 문장에서 딱히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이제 완료 시제, 그 기간 시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동사 have가 뒤에 있는 동사 의미를 가지는 분사와 함께 결합되면서 하나의 시제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완료 시제에 대해서 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법풀이 17번째 영상부터 24번째 영상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완료 시제에 대해서
대해서 또는 그냥 다른 시제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have라는 동사, 조동사가 사용이 되면서 동사가 이미 사용됐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동사가 이제 과거분사로 사용되면서 준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 사용된 이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는 이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했던 적이 있다. 거기에 존재했던 적이 있다. 결국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비동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문법풀이 16번째 영상에서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 he, 그는 주어, is, 비동사가 사용이 됐죠. 이 비동사는 여기서는 이제 자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have처럼 조동사, 연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is는 그 자체로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비동사가 조동사로 사용이 됐고, he is cared. 이제 care, 이게 동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이제 분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앞에 is라는 비동사가 사용이 됐으니까 뒤에는 care라는 그 동사가 그 자체로 사용이 될 수가 없고, 이 care를 이제 is를 붙여가면서 과거 분사로 만들면서 준동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와 이제 과거 분사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수동 의미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보는 게 아니라 그가 그녀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동사는 이렇게 그 자체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수동 문장을 만들 수도 없고 기간 시제나 완료 시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동사가 뭐 준동사로 변하면서 조동사와 함께 결합되면서 하나의 이제 완전한 의미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엔 이렇게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동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동사와 분사가 함께 결합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그 모습은 하나의 동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점은, 그 모습은 일단 똑같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분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엔 이렇게 분사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훑었던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